좋습니다. 관계부사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? 결국은 얘들도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. 근데 뒤에서 앞으로 올리기에는 너무 긴 문장이 수능엔 자주 출연하니까 우리가 관계부사 where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, when 같은 경우에는 그때에, why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유로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해석한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 순방향으로 쭉 해석하는 연습까지 같이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 3초 리뷰 잠깐 보고 올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지금 개미지옥 같은 관계사절의 이 지옥을 쭉 통과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직도 터널이 끝나지 않았어요. 우리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라고 하는 친구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. 자, 우리 일단 요 문장을 한번 볼게요. I know a boy. 야, 내가 소년을 한 명 알고 있어. 세상에. 지구의 절반이 남자고요. 그중에서 소년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? 근데 소년을 한 명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전혀 특정이 안 돼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죠. 관계 대명사 who를 사용해서 who lives next door. 우리 옆집에 사는 소년. 자, 요렇게 될 경우에는 어때요? 이렇게 해석을 하면 확 특정이 되죠.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년이 아니라 옆집에 사는 개, 이럴 경우에는 범위가 좁혀진다고요.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관계대명사들을 혹은 뭐 관계부사 포함이요. 자, 이런 것들을 문법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한정적인 용법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었는지 이제 알겠지? I know a boy. 나 소년을 한 명 알아. 이러면 너무 많은데 who lives next door. 옆집에 사는 소년이라고 하는 순간 범위가 확 좁혀진다니까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한정적인 용법의 관계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그런데 세상의 모든 명사들이 다 한정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. 제가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He lived in Paris. 그가 파리에 살았고요. I met him there. 제가 그를 거기에서 만났어요. 라고 했을 때 이때 Paris, 파리라고 하는 장소는 이미 특정되어 있어요. 파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파리? 어디 있는 파리? 대한민국 파리? 아니면 미국의 파리? 아니면 프랑스의 파리? 이렇게 안 물어봐요. 그 프랑스의 파리 거기 얘기하는구나. 다 알아요. 이미 한정되어 있는 장소라고요. 근데 좀 덧붙이고 싶은 거지. 내가 근데 그를 거기서 만났잖아.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덧붙이는 것일 때에는요. 콤마를 찍으시고 그 다음엔 다 똑같습니다. 우리 지난번에 접속사 플러스 부사를 관계부사로 고칠 수 있고 선행사가 장소일 때는 관계부사 where 쓸 수 있다 그랬었죠?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. He lived in Paris where I met him. 이렇게. 자, 이 컴마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미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? 네, 좋습니다. 사실 우리말 해석으로는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이제 영어를 읽을 때 이 사람이 컴마를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이런 이유에서 찍었구나 라고 이제 알고 읽자는 거죠. 여기까지 괜찮지? 자, 그런데 이걸 문법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. 즉 콤마 찍혀 있는 관계 대명사나 아니면 관계 부사나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계속적인 용법의 관계사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여기까지 괜찮습니까? 오케이. 네, 쌤 알겠어요. 이미 특정되어 있는 선행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싶을 때 컴마 찍고 관계사 쓰면 되고 이거를 뭐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한다. 이거 아닙니까? 오케이. 이제 여기까지 1단계 통과. 그 다음에 컴마 찍고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썼을 때 얘는요. 앞에 있는 어떤 특정 선행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내용을 통째로 다 받을 수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아니, 걔가 대뜸 날 보자마자 반말을 하더라고. 그게 날 기분 나쁘게 했어. 뭐가 날 기분 나쁘게 했어요? 그가 기분이 나쁜 건가요? 반말이 기분이 나쁜 건가요? 그게 아니고 처음 보자마자 대뜸 반말한 거, 앞에 내용 전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죠? 이렇게 앞에 내용 전체를 받을 때 우리는 컴마 which라고 하는 형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
괜찮습니까? 아, 조금 어려워, 조금 어려워. 그래. 그러면 책 보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. 자, 계속적용법의 관계절이라고 하는 거는 선행사가 이미 특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싶을 때, 부연 설명하고 싶을 때 콤마 찍고 관계사 쓰면 된다. 그 이야기였고요.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친구가 있어요.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면 얘는 앞에 내용을 통째로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질문. 쌤, 그러면 모든 관계대명사, 모든 관계부사는 다 콤마 찍고 쓸 수 있나요? No, 그건 아니에요. 싸운 친구들이 또 이 와중에 있습니다. 관계대명사 that이라던가 관계부사 why, how 이런 애들은 콤마 찍고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. 여기까지. 괜찮아요. 아이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. I wrote to 10 players. 제가 10명의 선수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. 그 중에 한 명만 저한테 답장을 했더라고요. 우리 이거 그냥 이 관계대명사 쓰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10명한테 편지를 썼어요. And 그리고 그 중에 한 명만 only one of them replied. 자, 요렇게 영작했으면 너무 잘했지. 만점짜리 맞아요. 자, 그런데 에이, 뭐야? only 앞에 아무리 찾아봐도 and가 안 보여요. 그지? 아, 접속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죠? 아, 쌤, 접속사랑 대명사랑 얘네 둘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. 그게 누구지? 그게 관계대명사예요. 그치?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를 쓸 거예요. 관계대명사는 뭐에 따라 성격이 정해져요? 선행사에 따라서. 10 players, 10명의 선수들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대명사 who 쓸까? 아니, 그건 안 돼요. 왜 안 돼? 전치사랑 같이 쓰일 때에는요. whom 쓰라고 하셨잖아요. 맞네. 그러면 정답이 뭐가 되겠어요? I wrote to 10 players, only one of whom replied.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. 여기까지 괜찮습니까? 자꾸 저한테 질문해요.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, 저는요. only one of them. 이게 참 제 입에 자연스럽거든요. 아니 그렇겠지. 그 only one of them 이란 표현 많이 쓰니까. 근데 이걸 쓰려면 앞에 접속사 and가 있어야 된다니까. 접속사가 없으려면 그러면 접속사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대명사, 접속대명사, 관계대명사를 쓰셔야 된다고요. 됐습니까? 어려워? 이따가 예문에 이거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